이제 네. 경희님이 네. 고르신 문장을 또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34쪽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지리산 남원 쪽 실상산은 아직 늦겨울이었는데 산 너머 하동 쌍계산은 봄이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고 지리산 관통도로를 넘어왔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그건 봄나라로 입국하는 절차처럼 느껴졌었다. 일단 그렇게라도 봄을 느끼고 나면 이제 겨울은 한동안 찾아오지 않는다. 그나마 삶이 마음에 드는 것은 첫째, 모든 것은 어쨌든 지나간다는 것. 둘째,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네, 원래는 그 절차처럼 느껴졌다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사실 의미상 뒤에 나오는 구절이 또 이 책의 문장을 고른 이유이기도 해서 이어서 읽어드렸는데요. 네.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읽다 보니까 또 새삼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그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고 관통도를 넘어왔더니 이제 겨울은 한동안 찾아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 중간에 봄나라로 입국하는 절차처럼 느껴졌었다. 이 문장이 굉장히 풍경이 상상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비슷하게 하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오늘 만나갖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한 얘기가 옷차림이 달라졌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거의 봄 날씨처럼 된 지 며칠 됐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뭔가 봄이 찾아온 느낌이기도 하고 이 입국하는 봄나라로 입국하는 절차처럼 느껴졌었다라는 문장 자체가 왜 그 굉장히 유명한 설국이라는 작품의 첫 문장이 유명하잖아요. 뭐 네. 국경의 터널을 지나니 뭐 설국이었다. 뭐 이런 거에 저는 뒤지지 않을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봄나라로 입국하는 절차라는 걸 이 김은수 작가가 어떻게 생생히 느꼈는지가 전달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드렸던 부분이 어쨌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게 삶의 마음에 든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책의 메시지에 그게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앞으로도 소개를 해드릴 문장들 중에도 죽음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네. 이미 사라져서 슬픈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나가서 슬프기도 하고 지나가서 좋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애잔하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다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같은 진리를 놓고 상반된 감정과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이 책 안에서 변주가 되면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이 대목 자체가 이 책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많이 드러내주기도 하고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꼽은 첫 문장은 이 부분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보태서 얘기를 네. 하자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 감정을 어떻게 알아? 네. 하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난 사랑이 지나가면 아는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그 하는 도중에는 모르고 그 사랑했던 시절이 지나갔을 때 사랑했던 것 같아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공항에 네. 가게 되면은 어디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계를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을 때 아까 뭐 여기 내용에 네. 나왔던 입국하는 절차 맞아요. 네, 다른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여행이라는 데서 이런 경계선을 계속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던 게 봄을 느끼고 나면 이제 겨울은 한동안 찾아오지 않는다. 이게 그 말씀하신 거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끝났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을 느끼고 나면 이라는 거는 진짜 봄이 왔다는 걸 무슨 기온이나 날씨로 아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나면 이제 겨울은 한동안 찾아오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도 있고 네. 뭐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한동안 안 찾아오겠구나라는 느낌 같은 거가 좀 그러니까 많은 식으로 의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문장 같네요. 그래서 이 책에 많고 많은 그 계절에 대한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처음에 이 책에 대해 얘기할 때 되게 구구절절 많이 언급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봄 나라로 입국하는 맞아요. 절차, 이 표현 때문에 좀 눈에 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문장은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세상에 이런 책도 쓸모가 닿는 곳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쓸모라는 게 결국 내 가슴을 울리는 일이었나 보다. 전 이 쓸모라는 단어에 네. 이렇게 되게 굉장히 질감을 느꼈고 저희가 이렇게 또 질감이 닿는 문장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이제 서문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도넛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저는 약간 해마다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면서 뭔가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뭐 올해 1월에도 혹은 작년 12월에도 항상 어떤 부분 날들을 지나오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을까, 또 이 쓸모는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새해가 밝고 나서 그 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씁쓸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저는 이제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은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다 보면은 막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 같은 노래를 같은 가사를 반복해서 제가 담는 이 호흡을 가지고 하는 이 노래들이 네. 얼만큼의 쓸모를 가지고 얼만큼의 유통기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골라주신 문장이 지금 50페이지에 은은 고령 사람인데 라는 글에서 골라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글 자체가 제가 왜 가로로 인덱스를 붙이는 거는 그 문장이나 대목이 좋아서 붙이는데 네. 단편집이나 이렇게 산문집에서 그냥 그 글이 압도적으로 좋으면은 세로로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글이 그랬어요. 이 은은 고령 사람인데 라는 글이 조선왕조실록에 조선조 문인졸기라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문인들의 죽음만 그 구절을 뽑아낸 어떤 책에 대해서 조선조 문인졸기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을 김은수 작가가 이제 네. 소개하면서 고령 사람 은에 대해 쓴 그런 책이었는데, 이 글 자체는 짧지만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서 그냥 이 글 자체가 제일 뭔가 이 책에서 두드러진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이제 뒤에서 여기 나오는 문장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그때 이제 어떤 고령 사람 은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글 자체가 정말 좋아서 혹시 뭐 청춘의 문장들을 완독을 못 하시더라도 이 글 한 편을 읽어보시면은 네, 딱 그 책의 매력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쓸모라는 말은 그쵸, 많이 가슴에 와 닿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김현수 작가의 이 글의 이 책의 장점이었던 게, 이 글이 결국에는 그래서 김현수 작가도 자신의 쓸모에 대해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는데 네.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나의 쓸모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게 만드는 그런 글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펼쳐내는 소재로 삼은 이 사람에 대한 흥미도 있었고, 좀 여러모로 짧은 문장인데 좀 마음에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 책의 제목하고도 좀 많이 와닿는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음, 그 쓸모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는 쓸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옅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준비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쓸모가 많아지는 인간이 되고 이제 그 청춘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쓸모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다고 하긴 그렇고 다시 옅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청춘이라는 단어하고도 굉장히 좀 약간 슬프게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선조 문인 졸기 같은 책을 또 누가 읽겠어요. 근데